트럼프가 이번 2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장이 부담이 될 만한 건 1년 차에 다 몰았습니다. 관세, 도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야 우리 1년 동안 싸우지 말자라고 했던 게 올해 11월까지 얼마나 중간선거에서 진심인지 아시겠죠? 벌써 이제 1월 말이네요. 올해 이제 부장님과 함께하는 또 첫 번째 방송인데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5000 시대 핵심 동력가 주인공. 야, 작년 상반기에 요 코멘트를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요 멘트를 들었을 때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코앞이죠, 코앞. 당장 내일도 가능한 10% 오르는 것도 아니죠. 네. 한번 5%만 올라도 5천이 될 텐데 자 연초부터 급등세 이어가는 코스피 이제 10일 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은 뭐 지금 장중이긴 해서 뭐 큰 조정도 아니고 뭐 크게 왔다 갔다. 보합 보합권에서 정도인데 왔다 갔다.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은 지금 없나요?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당연히. 일단은 연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세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1990년 이후 봤더니 8번밖에 없긴 해요. 10거래 연속 상승한 경우는 8번밖에 없는데 이 중에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건 2번밖에 없었고요. 그 6번은 등락은 있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번 상승이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한 8%까지 올랐고 여기 보시면은 2009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또 한번 보여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 상승이라서 단기 상승 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0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는 등락은 있었어요. 등락은 있었는데 이 등락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꺾인 그림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상승을 보면은 전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요 위에 그림 보시면 회색 선이 12개월 선행 EPS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았나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즉 실적에 근간한 실적에 기댄 상승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버블이다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실적에 기댄 실적 장세라서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림을 저희는 열어놓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격은 많이 올랐어도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요 파란색 짙은색이 PER이에요. 네. 보시면은 코스피가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선행 EPS인데 둘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PER은 10배에서 10.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10.3배예요. 4.8배를 넘었는데 PER이 아직까지 10.3배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좀 과열을 풀어내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추세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단기 등락은 있어도 상승세는 아마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이 모양을 봤을 때 가격 자체가 지수가 오른 건 맞지만 네. 지금 엄청 가열된 상태는 아니다.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에 오셔서 또 상반기 중 5000 시대 언급하셨는데 그럼 그 시기는 앞당겨지는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당연히 지수가 4800까지 오르다 보니까 증거세 전망도 다 조금씩 높아졌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12월 1일 날 연간 전망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코스피 5000 시대 진입할 것이고 타겟을 5300으로 제시드렸어요.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이렇게 솟구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레벨 자체가 크게 높아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현재가 선행 EPS가 464 정도가 됩니다. 그럼 PER 10배를 반영해도 4600선 그리고 PER 11배 초반을 반영해도 5200선이 그냥 가요. 근데 11월 초 작년 11월 초의 고점이 11.99배 12배 정도였거든요. 그렇게만 가도 5300선까지 열리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익 전망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초록색을 보시면 요 2027년 순이익 증가율도 여전히 11%거든요. 그러면은 이익 전망이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이익 전망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488 정도까지 갔을 때 11배만 반영해도 5400, 5500선 12배를 반영하면 5600선까지 열려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상향 타겟을 5300선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타겟이 빠르게 온다면은 저희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5000 시대 진입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뭐 말씀하셨듯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서 5000 시대를 뭐 언제 온다라기보다는 좀 더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개인 전문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돈이 많은 주식 하시는 분, 개인분은 대통령이 5000 시대를 언급해서 여기까지 온 부분도 약간이나마 어쨌든 정책적이든 뭐 드라이브든 이런 거니까요. 네.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어떤 주식의 종목에 뭐 전망을 했는데 네. 그 근처까지 왔으면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좀 없는가? 지금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올라온 게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확장돼서 올라왔다라 그러면은 저희도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 올라오는 것만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요 선행 EPS랑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0.93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약간 존재하긴 하지만 93% 확률로 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측 불능이 장세긴 한데 선행 EPS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실적은 멈춰 있는데 PR이 14배를 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고민이 깊었겠지만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상단을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상승 추세에서 조심해야 될 변수는 언제나 증시는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 꺾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요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 위에 그림. 4월 저점에서 11월 고점까지가 상승 1파동, 그리고 11월, 12월 조정이 2파동,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상승 3파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봤는데 요 11월, 12월 조정이 되게 짧고 좁았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있다. 4월 저점에서 7월 고점까지가 1파동, 8, 9월 조정이 2파동, 여기 3, 4, 5. 그러면은 이번 상승이 큰 상승이 첫 번째가 마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케이스 모두 다 최소한, 첫 번째 케이스는 최소한 5,600선, 여기서는 뭐 5,000에서 5,400선까지 열려 있어서 5000 시대는 진입할 수 있는데 이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순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11%라서, 그러니까 2027년 12개월 선행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7년 이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26년 빨간색 그리고 27년 짙은 네이비색 둘 다 같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성향상 26년 전망치가 더 빠르게 상향 조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을 보면 26년은 이익 증가율, 25년 대비 26년 이익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반해서 27년 이익 증가율은 10%대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는 4.8%밖에 안 돼요.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봤을 때 이익 전망 속도 차이에 따라서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26년보다 27년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행 EPS 흐름이 27년 걸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7년 반도체 이익 증가율,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반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 이익 측면에선 이게 가장 큰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제 금융계에 계신 분들이 반도체를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 다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증시는 선행하니까 내년쯤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증가율 이런 게 좀 둔화될 수 있는데 그거 한 6개월이나 정도 앞당겨, 1년 정도 앞당겨서 상반기가 괜찮고 하반기부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인 건가요? 네네. 저희도 상반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 다만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이 또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미국 금리 인하도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걱정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상반기 동안에 빠르면은 1분기 동안에 충분한 수익률을 내고 그 다음 스텝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짧은 그림을 보면 11거래일 연속 상승 과정에 시장 성격이 다소 변하는 부분도 있나요? 12월 16일이 단기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이후 상승 흐름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쏠림이죠. 코스피가 21%를 났는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건 반도체, 상사자본재, 여기에 방산하고 지주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 3개 업종만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지, 나머지는 수익률이 좀 낮았고 5개 업종,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화학 필수소비재, IT 가전은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너무 쏠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기점으로 이제 좀 엇갈리는데,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발표한 1월 7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엇갈려요. 또 회색을 보시면, 자, 반도체 좀 어마어마하죠. 회색 반도체만 올랐습니다. 반도체, 상사자본재 딱 2개만 코스피보다 좋았고 나머지가 다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된 이후 흐름 빨간색을 보시면 반도체는 중위권 이하예요. 특히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못했어요. 반면에 비철목재, 자동차, 건설, 상사전문, 조선기기, 유틸리티 요 업종들, 많은 업종들이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전에는 반도체 중심의 완전 쏠림 현상, 반도체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오르는 장세. 거기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된 이후 흐름은 삼성 반도체는 좀 쉬는 게 아니라 좀 덜 오르고 나머지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이 막 튀는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벌어졌냐면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20조 나왔다 좋아했지만 3개월 컨센서스가 18.5조였는데 1개월 예상치가 19조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20조 정도 기대했던 상황이라서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가 조금 슬로해지면서 반도체의 압도적인 쏠림 현상은 줄어들고 나머지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R이라는 상승 종목 비율 또한 진짜 바닥권, 완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 종목이 좀 더 조금씩 많아지면서 순환매가 나타났고, 이게 9월 10월에도 똑같았거든요. 이때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그전에는 요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오르다가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도 오르고 나머지도 같이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반도체도 오르긴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 이외 업종들도 움직이면서 지금 실적 가이던스 공개 이후에는 좀 순환매 장세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성격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환매로 코스피 상승세 지속되는 건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네. 시장에 덩치가 큰 애들로 순환매가 돌면은 상승이 지속되겠지만 덩치가 작은 애들이 순환매가 돌면은 조금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행 EPS와 주가 변화율을 가지고 얼만큼, 그러니까 주가보다 선행 EPS가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 밑에 그림 보시는 주가 변화율하고 선행 EPS 변화율을 빼줬을 때 마이너스란 점은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플러스인 애들은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필수부재, 소매유통, 화학, 제약바이오 요 정도가 실적 대비 적게 올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보다 적게 올라온 업종도 본다 하더라도 에너지, 미디어 교육, 은행 정도뿐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시장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자동차, 상사자본재, 방산, 그리고 기계, 조선, 반도체, 인터넷 얘네들은 실적보다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만약에 향후 순환매가 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세게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숨고르기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매번 와서 보여드리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단기 지표는 리스크 온 시그널에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로 전환됐고, 중기 지표도 지금 리스크 온 시그널 정점권에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셌는데 그게 좀 약해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변동성 지표 또한 15% 밑에까지 내려왔던 게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리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찜찜한 게 이거죠.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흐름,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 전환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더 센 동력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좀 변동성 조심하자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막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4천, 5천 선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4,500선 또는 4,500에서 600선이 저는 첫 번째 1차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200선 전후가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조정보다는 지금 거의 쉬지 않고 11일 동안 4,000에서 4,800 거의 20% 넘게 올랐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 많이 되돌리려면 절반 정도 되돌리는 정도 수준에서 좀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5,000에 안착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깊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간다 정도의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는 계속 올랐는데 MACD 오실레이터가 더 떨어진다라든지 거래 대금이 안 증가세가 멈췄다라든지 이런 경계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깊은 조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내수주 이쪽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순환매에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매크로 측면에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지속되고 있나? 5월에 이제 파월 이제 나가시는데.
이게 너무 타이밍이 엇갈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물가는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11월 물가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누락됐다, 문제 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12월 물가까지 나오니까 2.7 그대로고요. 그리고 코어 CPI도 2.6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나타났던 물가 둔화는 맞다. 이 흐름이 맞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좀 반등하긴 했지만 저희는 물가 전망치를 봤을 때 이게 쭉 둔화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지표 또한 그렇게 세진 못해요. 뭐 예상보다 좀 낮은 고용자 수가 있었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 보시면은 비농가 취업자 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라서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 여기 보시면 1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95%까지 튀어올랐고요. 그리고 4월에 금리 동결 확률도 6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 두 번 금리 인하 확률은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15%로. 원래는 3월, 6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번 금리 인하 확률만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리 동결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내 12월까지 보면은 아직까지는 두 번 금리 인하한다는 확률이 있는데 지금 한 번 금리 인하 확률이 28%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원래 두 번이었던 게 4월, 7월 또는 4월, 9월이었던 게 이번을 계기로 6월, 10월로 완전 밀려나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간의 여러 가지 소송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특히 지난 주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연준 의장을 선임한다라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케빈 해시시라는 사람이 연임했으면 좋겠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이 지금 있는 것을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케빈 월시라는 사람이 지명될 확률이 56%로 튀어버렸어요. 한때는 케빈 해시시 거의 80% 이상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완전히 뒤집혔죠. 근데 왜 시장이 불안해하냐, 여기 성향을 보시면은 케빈 해시시는 전형적인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일컬어지고 있고, 반면에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QE 양적 완화를 비판했었고요. 그리고 물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줘왔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금리 인하 비둘기파적인 해시시 안 되고 워시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은 좀 단기 교란 요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가 많이 후퇴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분쟁, 그리고 신임 연준 의장의 지명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후퇴했는데, 앞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물가 안정, 고용 불안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는 여전히 연내 두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 시점이 후퇴했다고 한다면 연준 의장이 지명되고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고 물가랑 고용이 더 확인되면서 저희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앞당겨지면서 채권금리는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이슈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 이건 또 불안 요인으로 봐야 하나요? 고민되긴 하죠. 고민되긴 하는데 너무 쟁점이 많아요. 승소, 그러니까 트럼프 너 관세 부과한 거 괜찮아 합헌이야 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최근 많이 반등해서 33% 정도고요. 그런데 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법관이 9명이거든요. 그 중에 2명이 민주당, 3명이 민주당, 6명이 공화당이에요. 그 중에 2명이 트럼프가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이에요. 이게 딱 결정돼 있고 4명이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어서 5대4 이 정도에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정 나올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장 여론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은 합헌일 확률은 30% 정도, 위헌일 확률은 7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쟁점은 1,500억 달러 수준 관세 환급이 관세가 들어왔는데 25년 들어서, 근데 이게 위헌 결정 났을 때 환급해야 되냐 마냐가 두 번째 이슈고, 첫 번째는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게 문제겠죠. 자, 근데 합헌이면 지금 상황 그대로 갑니다. 별 영향 없을 거고, 쟁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헌이냐 합헌이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플랜 B 어떻게 될 거냐, 세 번째 그러면은 환급될 거냐 말 거냐. 일단 합헌은 현 상황 유지, 위헌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위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플랜 B를 얘기를 하시는데 트럼프도 공언을 했고, 근데 이게 더 셀까요? 요 무역법, 관세법 얘네들이 IEEPA보다 더 센가? 안 셉니다. 만약에 IEEPA보다 센 법안이 있었으면 그걸로 했겠죠. 없으니까 이거를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이 나오면 저희는 관세 영향력은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역법 122조인데 얘만 대통령이 재량적 판단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관세율 최대가 15%고 기한도 150일이에요. 150일 이상 가려면 뭘 해야 된다? 의회 승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약 조건이 많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플랜 B는 무역법 122조를 시행하고 그리고 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보고서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모든 국가의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위헌 판결이 나오면 관세율은 레벨 다운 되고 그리고 관세율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다. 122조로 발동한다 하더라도 15% 정도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리고 232조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이외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 중국 수출이 좀 높은 나라들은 좀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세가 낮아질 경우에는 물가 전망치도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인데 첫 번째로는 대법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9명 중 6명이 공화당 성향이라서 판결 효력은 미래에만 적용된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과거 징수분은 그냥 합헌이다. 그냥 써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만약에 환급해라라고 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환급해주세요. 네! 하고 다음날부터 환급해줄까요? 소송하고 환급받으려면 서류 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2, 3년 과거 사례 보면 환급받는데 2, 3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환급 시에도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합헌 판결이 나오면 지금 현재 상황 유지, 위헌 판결이 나오면 어떤 결론이 있든 간에 좀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좀 시장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건 올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패착이 중간선거에서 졌잖아요. 왜 졌냐면 1년차 때 경기 부양, 감세, 법인세이나 소득세이나 규제 완화해줘서 반도체 사이클가 맞물려서 시장이 쫙 좋았거든요. 주식시장도 좋고 트럼프 인기도 올라가고 그랬다가 2018년 되니까 2018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지지층을 결집하자.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중국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빠지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2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장이 부담이 될 만한 건 1년 차에 다 몰았습니다. 관세, 도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그리고 11월에는 어떻게든 무역협상 다 했어요. 미중 무역협상 하고선 우리 1년 동안 싸우지 말자라고 했던 게 올해 11월까지예요. 얼마나 중간선거에서 진심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세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플랜 B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경기 부양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시장이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쳐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상황을 감안한 채권 금리나 달러화의 향배는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는 남아있는데 채권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리스크들,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와 신임 연준 의장, 거기다가 관세 정책 리스크, 거기다가 11월 말에는 임시 예산안 시한이 도래하거든요. 이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텀 프리미엄, 시간 가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 그리고 ETF 플로우도 본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또 자금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정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후퇴했다 하더라도 두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연준 의장이 누가 지명되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는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4.2, 4.25를 넘기보다는 여기서 박스권 등락 4.0에서 4.25 수준에서 박스권 등락을 하다가 3.5, 3.6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저희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99, 100포인트는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저항으로 저희는 92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가 좁혀지고 기준금리 격차 또한 좁혀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흐름들이 달러 약세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ETF 그러니까 미국으로만 쏠렸던 자금들이 글로벌, 신흥국, 한국으로 좀 이동을 하거든요. 한국으로는 최근 어마어마합니다. 12주 동안 19억 2천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금리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25년 전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세 추세로 가지 않는 한 미국보다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좀 더 우호적일 거다. 특히 달러 약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이외의 지역들로 글로벌 유동성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잠잠한 중국은 또 언제쯤 그럼 경기 부양하게 되는 건가요? 중국은 수출입은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12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은 3.1이었는데 6.6이 나왔고요. 수입 증가율도 0.9였는데 5.6이 나와서 수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아세안, 이유는 조금 줄었고 홍콩, 그리고 아프리카, 베트남 이런 쪽에서 좀 수출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죠, 소비. 빨간색이 소매 판매거든요.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어서 지금 더 강한 소비 부양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치국회
회의에서도 내수 회복을 더 강조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내수 확대가 내년 경제, 26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이 나올 텐데, 지금 뭐 오늘 내일 나오기보다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달에 양회가 있거든요. 양회 시점 전후로 해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위안화도 좀 더 강세로 가고 원달러율도 좀 더 안정이 되는, 그리고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는 괜찮은 건가요? 뭐 최근 기대했다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화장품 주가거든요. 요 주가고, 이게 상대 수익률 코스피 대비, 그리고 이게 선행 EPS인데 실적은 괜찮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근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좀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조정은 기대했던 것들이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좀 흔들렸을 뿐이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고 밸류에이션은 싸졌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죠. 엔터 쪽들도 지금 상대 수익률 빠졌지만 이익점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게 된다면 저희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동안 좀 올랐다가 좀 밀린 업종들은 지금 또 한번 매수할 기회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미디어나 엔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백화점 주가 지금 좋지 않아요? 유통이 엄청 좋죠. 유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또 소비 쿠폰 준다고 하고 있고,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고, 내수 부양 정책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반등을 했다 좀 밀렸는데, 요 밀린 구간들에서 좀 비중 확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